대입 수능 시험을 치른 광주와 전남 응시생들이 오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된 수준별 시험이 정시 지원에 혼선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호남권의 경기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엄동설한입니다. 내일 아침 광주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 광주는 7cm, 서해안 지역은 최고 10cm까지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4일 구례군수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소환 대상자인 서귀동 군수와 소환을 청구한 주민 대표가 합동 연설회를 열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한방눈이 내리고 있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종일 내리던 비가 퇴근 시간대부터 눈으로 변하면서 시내 곳곳이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광천터미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인정 기자, 눈이 얼마나 쌓였습니까? 네, 시야가 뿌옇게 흐려질 정도로 많이 내리던 눈이 지금은 잠깐 잦아든 상태입니다. 지금 많은 눈이 내리고 있긴 하지만 눈이 내린 지 아직 3시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지 적설량은 많지 않은데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천터미널에서는 눈이 내리는 족족 도로 위에서 지금 녹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통 혼잡도 그다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 보이는데 자세한 날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시작된 눈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가 고비겠습니다. 그때 눈이 집중적으로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전남 장성과 영광 그리고 한평에는 오후 4시부터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예비특보는 내일 새벽쯤 대설특보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 무렵 갑작스럽게 눈이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교통 정체가 빚어졌는데요. 광주시는 지금 제설 준비를 완료하고 눈이 어느 정도 쌓이면 바로 제설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내일까지 2에서 7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안 지역에는 많게는 10cm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광천터미널에서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지역의 경기 지표를 발표했는데 완만하게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지역 대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황성철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최근 지역 경기를 조사한 결과 3, 4분기에 비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조업 생산이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3분기 감소해서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좀 좋아지고 있고 그동안 부진했던 조선업이 컨테이너선이라든가 벌크선의 수주가 늘어나면서 실제로 지역 대기업들의 올해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은 지방세 납부액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과 금호타이어도 각각 150억 원과 51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역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기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중소업체와 지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낙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지역 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월 소득이 15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절반 이상이 체감 경기가 좋지 않다고 응답하고 40%는 미래가 불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체감 경기를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있고 또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광주 지역 기업의 현장 체감 경기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가 조사한 올 1, 4분기 지역 제조업체의 경기 실사 지수는 82로 3, 4분기보다 1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오늘 수능 성적표가 학생들에게 나눠졌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수준별 시험이 대입 전략에 상당한 혼선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학과 영어 점수가 당락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여부가 이 한 장의 종이에 담겼습니다. 수능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들 사이에 실망과 안도의 한숨이 오고 갑니다. 성적은 별로 안 나왔지만 제가 갈 수 있는 대학교,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갈 만한 성적이 나와서 영어 비용이 평소 모의고사 볼 때보다 좀 많이 점수가 떨어져가지고 앞으로 가고 싶은 대학교가 육군사관학교인데
학생들이 받아든 수능 성적은 모의고사 때보다 떨어졌다는 게 고3 교실의 전반적인 반응입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대학, 학과가 어딘가를 잘 분석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올해 처음 수준별로 치러진 국영수 가운데 수학과 영어 B형이 지난해 수준으로 어렵게 출제돼 상위권 학생들의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시 지원에서 서울 상위권 대학들은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해 놨거든요. 최저 학력 기준에 도달하는 것, 기준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탐구 영역은 과목별로 난이도 차이가 심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도 당락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학 담당 교사들은 정시 모집에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며 대학이나 학과의 성적 반영 방식을 꼼꼼히 따져서 지원 전략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천주교 박창신 신부가 시국미사 발언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국정원 헌정유린규탄 광주시국회의는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정권을 찬양하지 않으면 모두 종북이라고 몰아 한국 사회를 갈라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국정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수용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협박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지역 기초의회가 잇따라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부결했습니다. 광산구 의회가 진보당 해산 청구 심판 철회 촉구 결의안을 회의에 붙인 결과 15명 가운데 6명의 의원만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서구 의회도 의원 13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반대해 부결됐습니다. 진보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의 정당 해산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지적장애 여고생들이 오늘 자신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특별한 연극 공연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비장애인들도 서기가 쉽지 않은 무대였을 텐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어두운 무대에 조명이 켜지고 연극이 시작됐습니다. 대사와 행동 모든 것이 다 서툴지만 진지한 표정으로 연기합니다. 연극에 출연한 이들은 모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고생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장난친 건데 왜 이런 장난을 쳐? 넘어질 뻔했잖아. 전남여고에 다니는 지적장애 학생 18명이 자신들이 겪었던 아픈 경험을 연극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연극의 주제는 유아 스페셜. 장애인이라서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각각 한 사람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수줍음 많은 여고생들이, 그것도 지적장애를 안고 있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밖으로 끌어내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보자는 결심을 한 이후 9달 동안 토론을 거쳐 소통했고 연습을 통해 한 몸처럼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장애를 가졌음으로써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편견을 받기도 하고 또 너는 뭔가 뭐든지 할 수 없어, 너는 뭐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 마음속의 얘기를 자기들이 지금 풀어서 하는 거거든요. 올해로 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지적장애 학생들의 특별한 연극. 상처를 드러내고 아픔을 표현하는 이들도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특별히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잔잔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캠코 논란으로 갈등하고 있는 광주시와 시의회가 오늘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또 충돌했습니다. 단단히 따지겠다며 벼르고 나온 시의원들과 할 말은 하겠다며 작정을 하고 나온 공무원들이 양보 없는 설전을 벌이면서 예산 심의가 한때 파행으로 흘렀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는 시작부터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최근 캠코 사업을 사기극이라고 표현한 홍인하 시의원에 대해 해당 부서의 직원들이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낸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시민의 대표를 협박하고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청부 고소를 지르는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누가 성명서를 작성했는지를 따지자 광주시 측은 갑을관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맞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관계가 의원님들은 갑관계고요. 저희들은 영원한 의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이거 주도적으로 기한했느냐? 그 얘기를 다 밝힐 수 있겠습니까? 급기야 씨가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하게 대응하는 것은 이게 과연 어떤 이해득실이 있는 것인지. 할 말은 하겠다며 양측이 단단히 벼르고 나온 자리인 만큼 불꽃이 튀었던 캠코 공방은 광주시 측이 유감을 표시하며 한 발 물러나자 일단락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 간의 캠코 공방을 둘러싸고 의견 충돌을 빚는 등 두 차례나 청회가 되면서 예산안 심의는 예정보다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지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치러지죠. 구례군의 주민소환 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합동 연설회가 진행됐는데요. 소환 대상이 된 군수와 소환을 청구한 대표가 나서 서로의 정당성을 역설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구례 주민 3천여 명의 서명 작업을 거쳐서 주민 소환 대상이 된 서기동 구례군수. 이번 소환 투표가 군정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고 주민 갈등만 키우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군수 구속에 따른 행정 공백을 이유로 소환 청구가 시작됐는데 이번 소환 투표 자체가 다시 공백 상태를 만드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다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흠집 내기를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임기 중에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음 선거에서 다시 정정당당히 국민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구례군수 주민소환본부 대표는 이번 소환 청구 사유가 군수의 개인 비리와 인사 전횡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예산을 낭비하고 비리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등 부적절한 행정이 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서 광주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소환 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장의 개인 비리가 사유인 것은 구례군이 전국 처음입니다. 그래서 구례군수 주민소환은 꼭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민소환을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측은 다음 달 3일까지 투표 운동을 하게 되고 유권자 3분의 1이 투표를 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서 군수는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MBC의 수사기관 개인정보 무단조회 기획보도가 세계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광주 MBC의 보도가 한국 사회에 소외된 인권 문제를 발굴해내고 이를 심층 취재 보도해 인권 가치와 의미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며 심사위원 전원 일치로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세계 인권 선언일인 다음 달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립니다. 동신대학교 산학 협력 기업들의 기술과 상품을 선보이는 가족회사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오는 29일까지 동신대에서 계속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380여 개의 가족회사들이 산학 협력으로 개발한 우수한 상품과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박람회장에서는 국내외 바이어들과 39억여 원의 구매 계약이 이루어졌고 내일은 4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채용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정부의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면서 고흥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어제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과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나로 우주센터와 연계한 우주 테마파크 조성과 우주기술 기반 관광산업 육성, 우주 전문 교육센터 등이 포함됐습니다. 고흥구는 그동안 대통령 공약에만 머물렀던 계획들이 우주 개발 계획에 명시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험평가 등의 연구 분야와 함께 우주 관광 분야를 산업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준영 전라남도 지사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현호석 경제부총리와의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매각을 앞둔 광주은행은 반세기 동안 지역민의 자본으로 존속된 만큼 지역으로 환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